안녕하세요, 소낙비입니다. 소낙비 TV 시청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름이 곧 끝나갑니다. 아직도 한낮에는 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하우스에 들어가서 우리 다육이들을 보면 너무 대견합니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를 건강하게 이겨냈으니 말입니다. 가을이 바로 코앞입니다. 오늘은 가을 다육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제일 무서운 계절이 여름이고 그 다음 무서운 계절이 겨울이죠. 여름이면 아이들이 삶아져서 무름병이 오지 않을지, 탄점병에 걸리지 않을지 이런저런 걱정에 물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미워지는 다육이 보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무섭습니다. 곱게 입었던 색감도 모두 벗어버리고 열심히 오므렸던 입장도 펑펑해지고 너무 속이 상하지만 이렇게 살아만 있음에 감사함을 느껴야 하는 계절이 여름이죠. 또 다른 걱정의 계절은 겨울입니다.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다육식물의 특성상 추운 날씨에 아이들이 얼어버리진 않을지 걱정이 많은 계절이죠. 하지만 제가 많은 세월 동안 다육이를 키워보니 겨울은 초보님들이 생각하시는 걱정스러운 계절이 아닙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키우셔도 되고요.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난방만 잘 해주시면 키우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무름병도 걱정 없고 물도 마음대로 줄 수 있고 해서 저는 겨울이 다육이 키우기 참 좋은 계절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절인 가을, 봄은 정말 다육이 키운 좋은 계절이고요. 징하게 덥던 올해 여름이 지나가고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는 이야기죠.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 가을부터 봄까지만 있었음 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름이 없었으면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봅니다. 봄과 가을은 다육이에게 좋은 계절이니 다육맘도 좋아할 수밖에요. 가을에 달달 구우면 예뻐지는 아이들이 너무 기대돼서 저는 미리 가을 맞이 준비를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하시와요. 9월 중순부터는 슬슬 차각막도 걷고 가을비 맞추며 햇빛에 달달 구워야겠죠. 노숙하면 더 이뻐지는 라울도 밖으로 슬슬 내보낼 준비를 합니다. 하우스 밖에 라울 전용 노숙할 자리를 정돈해 준답니다. 방부목을 이용해서 진열대도 만들고요. 이렇게 만든 방부목 진열대는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라울은 이동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라울은 괜찮지만 성장하면서 수영이 길게 늘어진 아이들은 이동할 때 멋진 수영이 부러지지 않게 조심히 이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라울이 여름에 입을 많이 떨군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9월이 코앞이니 앞으로 노숙시키면 입장도 통통해지고 여름에 떨어진 입장도 풍성하게 다시 자라니 라울은 가능한 노숙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면 노숙을 강추드립니다. 비 오는 날이면 그 자리에서 달콤한 캔디향이 날 거예요. 라울은 묵을수록 캔디향이 진하게 나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라울은 하나 아닌 여러 개 데리고 있어서 전 요 아이들을 보는 행복도 아주 크답니다. 자, 그럼 물주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다육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늘 어려워하시는 물주기는요, 장마가 시작하기 전부터 대략 6월부터 단수한 다육이들은 입장도 많이 얇아져 있고 축 늘어져 있을 텐데요. 아마 많은 다육맘들이 물 마른 아이들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한여름에도 물을 조금씩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물은 최대한 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이들 약오를 만큼만 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요, 물 안 준다고 아이들이 죽지는 않지만 물을 많이 주면 훅 떠나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7월, 8월 다육이 물주기 주의하실 점이고요. 가을에 물주기는요, 일기예보를 잘 보셨다가 최고 기온이 25도 이하면 그때부터는 안심하고 물을 주세요. 특히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물고품이 더 심하니 듬뿍 주세요. 입장이 통통한 아이들은 입장에 물이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저장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수분이 더 많이 필요하답니다. 물 주실 때는 해가 넘어간 오후부터 물을 주시길요. 오후에 물을 주는 이유는 다음날 오전이 되면 화분 속 물도 어느 정도 마를 것이고 물이 말랐기 때문에 한낮 햇빛으로 인해 화분 속 온도도 많이 오르지 않기에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이랍니다. 여름에 습기 때문에 틀어주었던 선풍기는 습기가 느끼지 않는다면 선풍기는 넣어두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화분을 들었을 때 물구멍을 뚫고 나올 정도로 뿌리가 화분에 가득 찬 아이들은 미리미리 분류를 해둔답니다. 이렇게 화분 아래를 보시면 뿌리가 물구멍을 뚫고 나와 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렇게 물구멍까지 뿌리가 나와 있는 경우는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서 분갈이를 하시던지 좀 더 큰 화분에 옮겨 심어야 합니다. 이럴 땐 분갈이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려서 식구가 늘어난 아이들도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도 함께 분류를 해줍니다. 잘 분류를 해주었다가 가을맞이 분갈이를 한꺼번에 해주려 합니다. 분갈이는 습도도 낮고 물을 염려 없는 가을에 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분갈이도 다육이의 특징마다 조금씩 다르게 분갈이를 해야 하는데요. 가을이 오면 다육이 특성에 맞는 분갈이법을 영상을 통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올가을은 저와 함께 다육이들을 달달 굽고 분갈이하며 신나게 보내보도록 합시다요. 생각만 해도 참 행복합니다. 다육이에 푹 빠져 사는 게 저는 참 즐겁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물이 고프다고 말하는 제 자신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육생활이 즐거우신가요? 곧 오는 가을에 눈호강 하실 즐거운 상상을 하시며 조금만 기다립시다요. 오늘은 가을 다육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저렴한 다육이 판매하는 소낙비 다음 카페 판매방에도 놀러 오시고요. 저와 다육맘들과 함께 다육생활 즐겁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